안녕하세요. 코타랜드일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합니다. 북한인 사업가 문명철이 150만 달러가 넘는 돈, 우리나라 돈으로 17억이 넘는 불법 자금을 돈 세탁했다는 혐의로 미국 워싱턴 연방법정에서 3월 22일 재판을 받았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번째 사례이고, 이면에는 북한 정찰총국도 연관되어 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국민을 미국 송환한 이유로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합니다. 말레이시아도 지지 않고 말레이시아 내 북한 대사관을 48시간 내 철수하라는 맞불을 놓았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는 이번 사태에 따른 결과물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고요. 말레이시아는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 대비 경계태세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수교와 그 이후 흐름입니다. 두 번째, 김정남 피살 사건과 양국의 갈등입니다. 세 번째, 갈등 이후 외교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네 번째, 문명철 미국 송환에 따른 북한 단교 선언과 대사관 폐쇄로 나뉘어집니다. 1973년 6월 30일 북한이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캠페인 일환으로 말레이시아와의 외교를 시작합니다. 1974년 북한 대사관이 쿠알라룸푸르의 문을 열었고, 2004년 말레이시아가 첫 대북 대사를 파견합니다. 2009년 말레이시아는 무비자 북한 여행이 가능한 첫 국가가 됩니다. 2013년 김정은이 말레이시아 대학인 헬프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2월 23일 양국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했고, 1962년 5월 쿠알라룸푸르의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1964년 4월 서울의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이 개설됩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기능적 외교, 경제적 관계를 노린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양에 말레이시아 대사관, 쿠알라룸푸르에 북한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를 동남아시아의 무역, 노동 수출, 일부 불법 사업체를 취급하는 중요 경제 중심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북한의 주요 수입품은 정제유, 천연고무, 파묘이고,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입품은 강철 관련 제품입니다. 2017년까지 말레이시아 사라악주 탄광 사업에 종사하는 북한인은 300여 명이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2017년 9월가량 광산 가동을 중지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사라악주 이민국에서 발표합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 관광 분야와 협력해 북한 여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01년 이후 국교 단절까지 1000명 이상의 말레이시아인이 북한을 방문했고, 2011년 북한에서 말레이시아로 항공 노선이 개설되기도 합니다. 후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2017년 북한 고려항공 자국 출입을 중단시킵니다. 두 국가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7년 1월 초 미국의 압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시행된 데 이어 2월 13일 김정은 이복형인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됩니다. 2월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사망을 인도네시아 여성 1명, 베트남 여성 1명 등 2명과 북한 주민 4명이 공모해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해 살해했다고 보고 기소합니다. 공모자 북한 주민 4명은 김정남 피살일 말레이시아를 탈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여성은 이후 재판을 거쳐 석방됩니다. 말레이시아가 부검을 실시하였고, 북한이 자신들의 허가 없이 자국민을 상대로 한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반대할 것이며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측은 어떠한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그 나라 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여 사망 원인을 찾고 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 사건에 북한이 연루되어 있다고 공식 고발하진 않았으나 검찰은 조사 내내 북한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어 북한 대사 추방을 시사하였고, 이에 북한 정부는 말레이시아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였습니다. 3월 4일 강철 북한 대사는 비인격자로 선언되어 48시간 내 추방을 명령받고
3월 6일부터 말레이시아는 살인사건에 따른 안보 문제를 이유로 북한 주민들의 무비자 입국을 취소합니다. 이에 북한도 3월 7일부터 북한 내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의 출입국을 금지하며 반발합니다. 북한 내 말레이시아 국민의 출국을 막은 사실상 정치적 인질극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도 말레이시아 내 북한 주민들의 출국을 금지하며 보복합니다. 양측의 분쟁 종결 협상이 끝난 3월 30일 김정남 유해를 북한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북한에 고립된 말레이시아 주민들과 말레이시아 내 북한 주민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는 북한과 외교 단계를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다시는 인질을 억류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여파로 2017년 9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북한 평양 군사 퍼레이드에 초청되었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 취임 이후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세계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회의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평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태도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며 김정남 암살 사건을 둘러싼 외교적 분쟁의 종식 차원에서 북한의 대사관을 다시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2월 13일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직후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국교 재개를 논의했습니다. 2020년 1월 3일 주 북한 대사관의 재개를 검토하겠다며 공식 발표했으나 마하티르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실제 재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다 2019년 5월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명철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 싱가포르에서 일하면서 술과 담배 같은 사치품을 불법 자금으로 구입해 중국을 거쳐 평양으로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당하였다고 항소했으나 2021년 3월 초 말레이시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미국 송환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미국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3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강박에 굴복하여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특대형적 행위를 감행한 말레이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선언한다 라고 밝혔고 북한 외무성은 말레이시아 당국은 무고한 우리 국민을 범죄자로 매도하여 끝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이날 북한의 단교 조치는 비건설적이고 비우호적이라고 비판하며 말레이시아 내 북한 대사관 주재원과 외교관들은 북한으로 48시간 이내 떠나라고 합니다. 사실상 폐쇄 상태였던 주 평양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철수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김유성 북한 대사 대리는 말레이시아를 떠나기 전 성명을 발표하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사태가 가져올 결과물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미국의 극악무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반북 음모의 노골적인 산물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말레이시아 당국은 맹목적으로 미국을 지지했다며 말레이시아가 무고한 우리 국민을 미국에 인도함에 따라 양국 관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종 루머입니다. 철수 전 주말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수가 수십 명에 달했던 것으로 보아 이들이 외교관으로 위장한 공작원, 첩보원이거나 외화벌이 일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남아시아 진출에 교두보로 삼았던 말레이시아와 쉽게 단교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문명철이 실제로는 사업가를 빙자한 첩보원 우두머리 격에 속하기 때문에 북한이 과격한 대처를 한 이유가 나머지 공작원 철수 및 자료 파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어진 루머입니다. 이번 송환이 미국의 적극적 개입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봐서 북한과 오랜 정치적인 연결점이 있던 마하티르 전 총리와 다르게 정치적 대립구도인 무히딘 야신 현 총리에게는
북한과의 구심점이 없어 미국에게 쉽게 협조했다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 소극적이었던 마하티르 정부와 다르게 현 야신 정권은 미국에게 각종 외교적, 군사적 혜택을 약속받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훨씬 많은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맞을 수 있는 3,200만 개를 확보했으니 미국과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설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코타랜드 특파원 제이였습니다.